자, 이데일리 인사이트 플러스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 지금 개표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투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출구조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어느 쪽에 좀 승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출구조사 결과들을 지금까지 현재 상황까지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 후보가 일단은 선거인단 1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해리스 후보는 한 50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표 자체 지지율만 봤을 때도 53.5%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고 해리스 후보는 한 45.5% 정도 득표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 상황은 그런 것으로 미국 쪽의 집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과연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정말 며칠 걸러서 다음 주에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고려인 얘기하다가 오늘은 대선 안 볼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일단은 지금 계속 속속들이 출구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빙이다, 이 결과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날 것이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초반에 나오는 결과들이 워낙에 이제 트럼프가 강세였던 지역부터 이제 지금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출구조사 결과는 지금 트럼프가 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이게 해리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세였던 지역들 개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2020년에 약간 그런 현상이 있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결과가 좀 뒤집히는 우리가 이제 붉은 신기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지금 예단하기는 힘든데 사실 지금 경합 지역은 아직은 이제 결과들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조지아 정도밖에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투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주도 있고 이래서 근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이제 초박빙인 상황, 그러니까 사실 오차 범위 이내의 동률이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바뀌긴 했는데 좀 워낙에 지금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 그리고 에머슨대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하고 뉴욕타임스하고 시에나대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7개 경합주에서의 여론이 애리조나주에서만 트럼프 우세로 똑같았고 나머지 주에서는 다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차 범위도 사실은 한 1에서 4% 정도에 불과해서 이 정도면 결과가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동률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 외에도 이제 7대 경합주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도 지금 해리스가 이길 거다 그런 결과들이 원래 여기는 나왔더라고요. 정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었던 것인데 이제 해리스 지지율이 좀 트럼프를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이래서 이건 정말 이제 뜯어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번 대선 때는 이제 폴리마켓이라는 이거 베팅 사이트예요. 누가 이길 것이냐에 이제 베팅해서 수익을 취하는 사이트인데 이게 8월 이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높았었거든요. 거의 6대4 정도였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8월 9일 이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10월 4일 정도부터는 완전 벌어져서 트럼프가 우세 그리고 해리스는 이제 조금 하향 곡선이었는데 그 범위가 조금 좁혀지다가 최근에는 대략 한 50%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딱 들어가 봤을 때 60.9%대 해리스 지지율이 39.1%였다가 방금 들어가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71.6% 그리고 해리스가 30.2%. 이건 아마 이제 지금 초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선거인단 확보수가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좀 많으니까 이제 트럼프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이게 주별로 투표 결과를 확정 짓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2020년 대선 때는 이제 11월 3일에 선거가 있었고 그게 7일 이후에 이제 결과가 확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등록 유권자 중에 절반 가까이가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고 사전 투표자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이제 우편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우편 투표는 다 이거를 뜯어보고 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사실 한편으로는 주별로 좀 규정을 바꿔서 원래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먼저 개표하는 걸로 이제 규정을 좀 바꿔서 먼저 한 것도 있고 이래서 전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빠르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면 유곽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경합주에서 초박빙이다.
이러면 아마 최대 7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그렇죠. 지금 뭐 결과를 누가 이길 거라 확정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해리스가 이겼을 경우 그리고 트럼프가 이겼을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본시장 영향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시는 중에 또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해리스가 승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또 확보한 숫자가 해리스 후보가 71명으로 또 늘어났어요. 이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부로 갈수록 이제 또 해리스 후보의 지지가 많은 쪽,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54명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차지하면 또 한 방에 뒤집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이제 시장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뉴욕 시장은 일제히 좀 다 올랐어요. 좋은 분위기로 마감이 됐는데 뭐 불확실성 해소라고 본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선거가 지나고 나면 또 내일 변동성이 생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됐고 그동안에 이 대선이라는 이슈가 시장에 굉장한 불확실성을 작용했잖아요. 그쵸. 시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니까 그거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좀 그동안에 조정을 받았던 것도 있고 막 이래서 뭐 대선 전에 그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에 따라서 각각의 자산이 좀 움직이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대선이 시작이 됐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고 이게 확정이 될 테니까 그럼 이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겠네라는 기대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종목별로 보면 관련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보니까 트럼프 미디어인 테크놀로지 그룹 여기 이제 트럼프가 5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트럼프 관련주. 그렇죠. 그런데 뭐 트럼프가 설립한 SNS 그러니까 그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데 이 주식의 주가가 어제 장중에 한때 18% 넘게 상승했다가 8% 이상 하락하고 이제 완전 냉온탕을 이제 오갔던 주식인데 그러면서 2번 정도 거래 정지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1%대 하락 마감했고 달러화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이건 이제 달러 인덱스로 본 이제 가격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을 대표적으로 딱 멕시코 이렇게 찝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멕시코 페소 환율이 트럼프 리스크 약간 가늠자처럼 우리가 좀 여겼었는데 그 페소환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간밤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트럼프 당선과는 조금 반대로 움직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 트럼프랑 해리스 중에 해리스가 될 거야라고 베팅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대선 전에 움직였던 그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일부 되돌린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또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조금 시장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것도 굉장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최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결과가 만약에 7일까지도 걸린다. 그럼 그 7일 동안의 시장은 또 굉장히 불안할 거고 또 트럼프가 이제 선거에서 만약에 질 경우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간밤에도 이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뭐 이렇게 좀 올렸죠. 필라델피아에서 뭔가 선거 사기가 발생했다. 부정이 있었다. 그쵸. 또 오늘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모론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런 선거에 부정 거래가 있었다, 부정 사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필라델피아가 펜실베이니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거의 제일 민감한 곳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이런 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 자산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 튀고 있고 일본 엔도 튀고 있고 이런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자산군별로 좀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더 볼까요? 일단은 어떤 후보가 당선됐을 때 우리가 가장 뭐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 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가상화폐 이쪽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수혜가 되는 자산들 뭐가 있었을지 정리를 해볼까요? 아니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난 7월 3일에 이제 트럼프가 피습을 당하면서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이 확 되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산들이 이제 오르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제 칭했는데. 트럼프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틀은 세 가지예요. 규제 완화, 감세, 재정 지출 확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수혜를 보는 자산들이 좀 추려졌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주 그리고 금융주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이제 관세 이런 거랑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내수 업종이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좀 상승세를 보였고. 뭐 워낙에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사람이니까 뭐 트럼프가 되면 달러화도 오를 거고 뭐 실제로 트럼프 재임 기간에 달러화가 많이 올랐거든요. 반대로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상이 됐던 자산들이 반대로 좀 하락을 하겠죠. 뭐 그래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산층 지원 강화하겠다. 그리고 대기업 규제 중점을 좀 두겠다라고 해서 약간 규제 쪽에 좀 무게중심을 뒀었는데 뭐 세액공제 확대 그리고 청정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을 좀 정책으로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뭐 친환경 에너지주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을 거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고 뭐 법인세와 자본이득 과세 강화 이런 얘기도 이제 화두로 던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해리스는 그렇게 시장 친화적이지는 않네라는 이제 평가를 좀 했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대선으로 가까이 갈수록 해리스도 이런 유권자들을 잡아야 되니까 본인 스스로가 난 자본주의자다 네. 뭐 이러면서 기업 경영진 직원 모두가 이제 친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네. 조금 이제 회의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뭐 사실 시장 친화적이다 아니다라는 이제 기준을 딱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자산과 관련된 워낙에 이제 중산층 지원 강화 이러려면 이런 자산 강화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뭐 해리스가 되면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백만장자 과세법 뭐 이런 네, 것도 네. 지금 생각하면서 워렌 버핏이 그것 때문에 파는 거 아니냐 뭐 아, 그런 그죠. 이야기들도 그런 얘기 나왔었죠. 뭐 일각에선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네. 속내는 알 수 없겠죠. 자, 그러면은 최근에 저는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어쨌든 트럼프의 수혜를 받으면서 비트코인이 그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1억을 한번 다시 넘었다가 달성을 했고 지금 예, 떨어졌죠. 다시 좀 내려오긴 했지만 1억 한번 다시 찍었고 미국에서도 역시 아까 뭐 플리마켓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블록체인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네네. 트럼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들을 그렇죠. 많이 했는데 자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죠. 아니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큰 수혜는 가상자산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과거 대통령 재임이었을 때는 과거 대통령으로 일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가상자산에 그러니까 우호적인 사람은 그때는 아니었어요. 이런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 사실 가상자산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그 뭐 요 며칠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 8월에 저점 찍고 올라서 뭐 7만 5천 달러까지 올랐고 한국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을 넘어섰던 건데 그게 다 트럼프 효과가 가장 컸던 효과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자체가 이번 대선 때 나는 크립토 대통령이야라고 이제 가상자산을 옹호하는 대통령으로 좀 자처를 했고 공식 석상에서도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백악관에 재입상하면 나는 비트코인을 미국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든가 네. 지금 게리 젠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가상자산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약간 규제에 규제하려고 의견되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이 사람 해임하겠다라고 발언하거나 아니면 뭐 이 사람은 정치자금 후원도 지금 가상화폐를 받고 있고 채굴업체들 만나서 뭐 비트코인 채굴 독려하기도 하고 뭐 햄버거 매장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결제하는 결제하고, 모습을 예.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비트코인 흐름이 같이 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7월 초에 뭐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피습 당하고 나서 네. 당선 가능성이 확 올라가니까 이제 6만 8천 달러까지 올랐고 그 이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후보 사퇴하고 나서 해리스 부통령이 공식 후보가 됐을 때 네네. 돌풍을 좀 일으켰잖아요. 그때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니까 7만 5천 달러까지 훅 오른 건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이퀄 비트코인이라는 좀 인식이 좀 생겼었고 네. 사실 비트코인이 오른 데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그쵸. 있긴 합니다. 네.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된 효과도 좀 유동성이 있었고, 많아졌고. 뭐 4분기에는 전통적으로 가상화폐가 좀 오르는 시기이기도 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이것도 이제 호재였고, 이제 비트코인 사실 디지털 금 이렇게 이제 여겨지면서 여러 가지 해지 수단으로 이제 꼽혔던 것도 있고, 뭐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도 트럼프 효과가 가장 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트럼프가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마음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속마음에 은근히 트럼프를 지지하실 텐데 그러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코인은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가상화폐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사실 해리스 부통령도 가상자산은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쵸. 워낙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뭐 선거 유세를 하면서 조금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AI나 디지털 자산 같은 혁신 기술은 장려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뭐 운동장 좀 마련해 줄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래서 해리스의 가상자산 정책도 이제 조금 우호적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 표현을 빌리자면 해리스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완전히 가상자산 옹호자인 거고 해리스는 사무실을 일단 빌려놨는데 일단 직원들이 없는 빈 공간. 그래도 임대해놓은 게 어디냐. 약간 이런 뭘 이제 하려는 분석들이 사인은 보여준다. 네.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 가상자산 투자사가 어느 정도 늘었냐면 민주당원의 18%,
공화당원의 28%가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라는 이제 설문조사 네네.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물살 수 없는 그쵸. 수준이 그게 된 표니까. 거고,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걸 이제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지금 폴리마켓이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베팅 사이트로 부상을 그쵸, 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했잖아요. 거. 그 폴리마켓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네. 여기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움직이는 이제 사이트인 건데 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것 같다고 이제 예상이 되면 트럼프에 투표를 하는 건데 투표에 참여를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달러와 가치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네네. 그 스테이블 코인을 USD 코인을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폴리마켓으로 이체를 해서 두 후보 중에 한 명의 승리 포지션을 매입을 하는 베팅하는 거예요. 거죠. 근데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트럼프가 72%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72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을 72센트를 주고 사면 나중에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1달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차익을 얻는 거잖아요. 해리스 거를 투자를 했는데 해리스는 이제 지금 뭐 30 몇 %로 센트로 낮긴 하지만 해리스가 당선이 안 되면 그건 버리는 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측 사이트 자체도 코인으로 이루어지는 뭐 약간 이런 게 이제 대세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쵸. 미국 대선에서 이 가상자산이 얼마나 이슈가 됐고 그 예측한 사이트조차도 이제 가상자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 있다는 거에 우리가 약간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리마켓의 그 베팅 결과나 수치가 이거 코인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좀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국내 고려아연 우리 권소연 센터장님 나왔으니까 고려아연 지금 금감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정정 신고를 요구받았답니다. 이러면서 효력 정지 이 유상증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고려아연 주가는 뭐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오늘 상승이었는데. 출발했다가 지금 2.3% 고려아연 금감원에서 고려아연의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일단 유상증자 이 과정이 일단은 스탑이 됐습니다. 일단 주가가 좀 하락 전환했다라는 거 고려아연 주주들 분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또 대선 계속 이야기 갈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뭐 어쨌든 너무나 관심이 많잖아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워낙 많으니까 미국 주식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미국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분들은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선 결과를. 일단은 종목별, 업종별로 보자면 가장 크게 정책에 엇갈리는 부분이 에너지인 거거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앞세웠으니까 뭐 태양광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 수혜 당연히 기대가 되고 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금 조 바이든 정부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그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뭐 트럼프는 대놓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전통 에너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석유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친환경 업종들도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때 S&P 500 지수가 70% 올랐는데 금융주가 33% 올랐고요. 친환경 업종이 29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친환경으로 가는 이제 분위기이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친환경 관련주가 타격을 받아서 뭐 좀 많이 하락할 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그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가 되든 공통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게 우리로서 이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건데 뭐 전문가들이 꼽는 거로는 이제 원전, 인프라, 방산 정도를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원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인공지능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원자력이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력, 그러니까 SMR이라고 부르는 요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요 관련주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인프라 산업도 인프라 중에서도 이제 종류별로 조금 엇갈리긴 하지만 인프라 자체에 대한 공약도 두 후보 다 이제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뭐 에너지, 교통 인프라 확장하겠다고 했고, 해리스는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AI 인프라도 투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주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두 대선 후보의 외교 정책, 안보 정책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보안, 안보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공통적이기 때문에 뭐 특히 사이버 보안 같은 것들에 대한 관련주들 이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어쨌든 뭐 제약 바이오 쪽도
그렇죠. 그쵸. 뭐 최근에 이제 관련 법안 통과하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쪽도 이제 수혜를 입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엇갈리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성장성 부분 투자를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네. 일단은 바이오가 제일 어쨌든 이 두 후보의 충돌이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지대죠. 네. 자, 그러면은 변동성 측면으로 봤을 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어쨌든 네. 우리가 예상하기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그렇죠.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우리가 단순한 이미지로 생각하면 트럼프는 어쨌든 친시장적이잖아요. 주식 투자도 뭐 그 전에 임기 때도 내가 이렇게 재임할 때 지수가 S&P가 이만큼 올랐다. 네. 항상 자랑하고 그런 시기 때문에 얼핏 생각했을 땐 트럼프가 되는 게 증시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책 기조가 바뀌는. 네. 그러니까 사실 사업하는 분들,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다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기존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그쵸. 테니까 뭐 이제 정책이 확 바뀌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좀 없을 거고 현재 이 재무부 라인들도 이제 민주당 인물들로 채워지는 그쵸. 이 라인들이 이어가겠죠. 좀 네.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정책 지속성이라는 게 불확실성을 많이 줄여주는 요인이라서 그런 면에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변동성은 크지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트럼프가 되면 뭐 정책들은 뒤엎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그런 데서 바꾸겠죠. 오는 불안감 그리고 워낙에 트럼프가 이제 예상치 못한 발언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저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입은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되는 이 투샷을 그렇죠. 보일지 저희가 어떻게 그렇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뭐 관세부가에 따른 무역 전쟁 반발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는 해야 되는데 네. 뭐 이 예를 들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 사실 본인이 재임 기간에 이제 임명한 연준 그쵸, 의장이고 한 번 연임이 되면서 지금까지 의장을 하고 있고 임기가 2026년 5월에 끝나거든요. 근데 아, 이 사람 너무 정치적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바꿔야 돼라는 말을 이제 거침없이 하거나 네. 이건 사실 본인이 대통령 돼서 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이 후보 시절부터 너무 누굴 자를 거야. 뭐 you're fired 막 이런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벌써. 발언들 많이 하니까 이런 거에서 파생되는 이제 불안감들이 좀 높을 것 같고 원래 연준은 사실은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중앙은행인 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 의지를 드러내고 이러면서 여기서 오는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불안감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요동칠 가능성은 굉장히 크죠.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계산기가 복잡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다시 증시로 더 집중을 해보면 미국 증시든 우리 네. 증시든 양 후보,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되는 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무역 전쟁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제 수출 의존적이고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해왔던 국가고 지금 이제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수출을 버텨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관세 부과해서 미국 제조업 부활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중국산 수입 상품에 관세 60% 부과하겠다. 그 이외의 국가에는 10%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미국 증시에서 이 이제 수혜를 받는 그 종목들의 온기가 네. 우리나라 업종에도 좀 이제 점이 될 수가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뭐 수출 우려라든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이 있잖아요. 달러화라든가 이제 국채 금리 이 매크로 변수들이 요동치면서 오는 불확실성 때문에 받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받는 충격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리스가 되는 게 시장 안정성 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게요. 뭐 말씀 나온 김에 잠시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아직도 일단은 트럼프 후보가 한 111명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해리스 후보의 선거인단은 오히려 줄었네요. 70명 아래로 좀 내려간 걸로 일단은 현재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권서현 센터장과 함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결과들이 나오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들, 밑그림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양 후보의 가능성들을 다 산정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할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권서현 센터장이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권서현 마케팅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이야기 재밌게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